네, 댓글에 어떤 분께서 박셀바이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전에 살짝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 상태가 안 좋잖아요, 얘가. 지금 상황에서요. 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심리는 매우 절망적일 겁니다. 절망. 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될까요? 잘 안 되겠죠. 힘들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하락과 이 정도의 그 흔들기에 대해서는 이제 올바른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좀 그런 판단에 대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위로를 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전 객관적으로 제가 보는 박셀바이오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의 어떤 입장을 또 보시려고 영상을 구독하시는 거니까요. 자, 박셀바이오 제가 이 유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무슨 유형이죠? 바이오 급등 유형이에요. 바이오 대시세 차트 유형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차트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어떤 거냐면 신라젠 그리고 신풍제약 다 아시는 그리고 뭐 한국 BNC 이런 종목들이 딱 떠오르네요. 이 외에도 이제 바이오주들 중에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몇 개 더 있겠죠. 자, 바이오주가 왜 크게 오르는가? 바이오주가 왜 오를까요? 그거는 이제 임상실험 통과 때문이죠. 자, 이 박셀바이오 역시도 이 임상실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있는 회사입니다. 있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 분류로 따지고 보면 바이오 대시세 차트라는 거.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또 신라젠이나 신풍이나 한국 BNC 이런 종목들은 어떤 흐름으로 고점에서 차트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끝나는가? 일단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가 이렇게 이거는 보통의 대시세가 아니잖아요. 정말 강했어요. 상승이. 네, 10배 이상을 갔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그 바이오 그 테마주가 10배 이상 가면요. 여기가 끝입니다. 대부분.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정도 가격 있죠. 이 보합주는 거래 들어오는 이 정도 가격에서 한번 밀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을 지키고 전고점 탈환하고 그 다음 2차 랠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에디슨 EV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오른 종목이 그것보다 더 크게 가려면 어느 정도 가격선을 깨면 안 됩니다. 최소 20선 이 정도는 유지를 해주거나 또는 잠깐 밀렸어도 금방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2월부터 밀렸으니까 6개월, 요 정도 기간에서는 보합을 가졌어야 됐어요. 이거는 이제 2차 파동, 2차 대파동이죠. 2차 대파동을 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차트입니다. 이거 에디슨 EV도 그랬고요. 그리고 한전기술도 그랬고요. 네, 크게 간 종목들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갔습니다. 예, 아니면은 곧바로 전고점 찔러서 한번 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쌍고를 만들어서 보통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일반적인 세력주의 패턴이라고 하면 박셀바이오는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차라리 한국 BNC가 나요. 한국 BNC 지금 차라리 조금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박셀바이오는 지금 긴 시간 동안 작년 12월에 고점 찍고 지금 1년이 지났죠. 1년 동안 오히려 가질 못하고 오히려 악재를 품고 이렇게 더 밀어버린 거죠. 1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더 멘붕 상태가 된 거죠.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박셀바이오 차트 지금 봤을 때 먼저 이런 유형의 차트를 처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처음 본다라는 이 키워드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처음 본다라는 건 저는 세력주가 이렇게 고점에서 찍고 보합 가고 2차 파동 가거나 또는 곧바로 찌르고 싼 거 만들고 이렇게 뭐 헤드앤숄더 만들거나 이런 패턴의 유형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패턴을 처음 본다는 건 아마도 저의 생각에는 이와 같은 이때의 힘과 같은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거는 무작정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력주를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요. 아마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세력도 만만치는 않은데 세력 입장에서 이 종목을 나갈 때요. 나갈 때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말아서 올렸잖아요. 그럼 상한가를 말아서 올리고 나서 반등 나온 구간 한번 볼게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이 끝이에요. 그것도 상한가 반등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20% 정도 반등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럼 거래량도 보면 별로 없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세력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세력이 나가려면 이것보다 더 크게 흔들어줘야 됩니다. 단타 대회가 열릴 정도로 단타 애들에게 물량을 넘길 정도의 굉장히 큰 상승을 또 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 추가 상승될 때 여기서 엄청 많이 사요. 여기서 매수세가 개미들 심리상 여기서보다 2배는 붙습니다. 2배 정도는 더 사요. 왜요? 다시 간다. 박셀 다시 간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 만약에 고점에서 던지고 싶으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내려갈 때 엄청 흔들어요. 엄청 흔들면서 단타 물량에게 이제 핫다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낙폭과대주 잡는 매물들 있잖아요. 그런 물량에게 넘깁니다. 높은 가격에서요. 유리하게 넘겨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전고점 탈환할 것 같이 가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야, 봐라, 박셀바이오 더 간다, 뭐 40만 원 간다, 이렇게 또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찌르러 간단 말이에요. 이때 비싼 매물에서 매물을 던질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역사적 거래량이 터져요. 역사적 거래량. 이때 터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력이 나갈 만한 흔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갔다? 그럼 뭐하러 여기까지 올렸습니까? 세력들이. 30만 원에서 파는 게 낫지. 뭐하러 밑에 여기 10만 원에서 팔아요. 30만 원에서 팔 수 있는 기회와 테크닉이 있는데 불구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다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전에 크게 올랐던 차트. 자, 먼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도 이것도 뭐 조사 들어가고 막 말이 많았던 차트입니다. 자, 제가 말한 패턴들이 이런 거예요. 자, 신라젠 많이 올랐죠? 떨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막 단타들이 막 사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여기 갭도 띄었죠? 이때 엄청 사요. 갭 띄울 때. 자, 그래서 거래량 많은 구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이네요, 여기. 네, 이런 구간. 그리고 떨어질 때 거래량 보십시오. 떨어질 때 거래량 많죠? 그리고 여기도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여기도 거래가 많이 터지죠. 이런 구간. 여기도 아마 많이 샀을 거예요. 차트가 여기까지 보면 이뻐 보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뻐 보이죠? 이제 상승 추세에다가 계속 갈 것 같이 생겼죠? 이때 많이 사요,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야 세력들이 넘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차트 흐름이요. 자, 떨어지고 반등 바로 나오죠. 이게 단타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반등 바로 나오고 쭉 밀다가 계속 파는 거죠. 팔다가 반등 나올 때 또 엄청 사요. 그럼 이게 지금 기간을 보세요. 기간을 11월에서 뭐 3월까지 이 사이에서 이렇게 보합을 주면서 이 비싼 가격 유지해 주면서 파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손해보는 장사할 것도 아니고 비싼 가격에서 넘기는 거죠. 자, 신풍제약도 한번 볼게요. 자, 신풍제약 보십시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했다가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막 흔들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네가 관리하니까 흔들진 않습니다. 가격만 지켜줘요. 가격 지켜주고 2파동 또 갔어요. 그렇죠. 2파동 갈 때 거래가 많이 붙어요. 또 여기서 보시면 거래 많이 붙죠. 많이 사요. 이때 개인들이. 또 여기서 최고의 거래량이 붙었고 떨어질 때 단타 매물 이 거래량 보십시오. 2조 이상 터졌죠. 거래대금이. 여기서 2조 가량 터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 그 핫다 매물, 그 단타 물량에게 엄청나게 던진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세력이 나가려면 거래를 폭발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찌를 것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싼고 찍고 떨어진다고 하죠. 이거 싼고 찍고 떨어지는 겁니다. 싼고 찍고 떨어질 때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이거. 역사적 신고가 막 찍었던 여기도 위험한 자리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간 거고,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손절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싼 건데 여기서는 이제 재앙 같은 자리라서 이제 이 자리는 소위 말해서 영원히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긴 영원히 안 오는 가격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건 존버가 소용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도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박셀바이오 볼게요. 자, 박셀바이오는 그런 거에 비교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쭉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건 여기서부터 좀 주관적입니다. 앞에는 이제 객관적인 다른 차트와의 분석, 세력의 성격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주관적인 거니까 좀 참고만 하세요. 이 박셀바이오를 관리하는 세력이 이후에 또 이만큼 올릴 만한 여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력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박셀이랑 같이 묶인 테마들이 있거든요. 얘네가 보통 세력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종목 이렇게 테마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올리려면 엄청난 돈의 규모가 필요한 세력인데 이 박셀이 혹시나 그런 세력의 규모라고 한다면 뭐 이때 상승했던 힘이 이때 힘이죠. 이것도 이 힘이 작용해서 또 한 번 갈 때 충분히 또 같은 이번에는 섹터랑 같이 물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들이 물량을 뭐 개인이나 외인이나 개미한테나 외인한테나 넘기면서 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림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든 자리긴 하죠.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긴 한데 가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안 나갔다라는 그런 전제로 봤을 때 오히려 조금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종목 자체로는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재료가 또 중요하거든요. 바이오는 예를 들어서 뭐 임상실험 갔어요. 근데 이거 실패했어요. 소식이 들려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끝. 물론 최근에 그 임상 그 실패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자료를 더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 자진적으로 철회를 했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말씀드렸죠. 환견. 애완견인데 이제 아픈 애완견들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서 가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임상실험에서 좀 약간 논란이 됐던 거는 그 애견 시장이에요. 애견 시장. 애견. 근데 애견 시장도 중요하겠죠. 여기도 이제 사업 규모가 있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오 회사는요. 이 세계 시장인데 세계 시장에서 애견 시장도 있겠지만 세계 시장에서 이제 항암 시장 있잖아요. 예, 항암 시장, 암 치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애완견 이건 이제 같이 뭐 하는 거고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간암 임상 실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회사가. 그러면 재료가 소멸된 게 아직은 아니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뭐 2상을 통과하고 3상에서 보통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2상까지는 지금 무난하게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지금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완전히 소멸됐으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섣불리 뭐 이거 끝났다 뭐 이게 재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힘드시겠지만 지켜볼 만한 여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볼 만한 여지들 왜 지켜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만약에 신풍제약이나 이런 차트면 저는 그 좀 좋지 않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신라젠도 거래 정지되기 전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는 끝나고 버리는 중이라고. 버리는 중. 그러니까 이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풍제약 역시도 이쯤에서부터는 뭐 제가 말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이거는 많이 해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